저는 아주대 국제대학원의 정영욱입니다. 저도 앞에 우장문 선생님과 최희광 교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최선호 교수님께서 쓰신 홍익인간은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냐 이 부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최선호 교수님이 해석하는 홍익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최선호 교수님이 결론에서 말씀하셨듯이 홍익인간의 중심 개념인 깨우침과 그 결과로 공존 상생하는 세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해석은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최선호 교수님이 멀리 생소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대학에 계시면서도 이러한 한국의 전통 사상을 새롭게 잘 학문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최선호 교수님의 컨텐츠 자체에 대한 어떤 코멘트나 비평보다는 현재 홍익인간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 학계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보적인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홍익인간의 역사성과 개념을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이 홍익인간이란 개념을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폐기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제가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 고건 국무총리 산하의 민정수석실에서 시민사회발전위에서 전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그 당시에 진보 엘리트들이 저랑 같이 있었던 분들이 지금 현재 국정교육 쪽의 사상 철학을 지금 개혁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맥락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념이 완전히 보수 우파 그건 아니고 저는 이념적으로 중도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진보파와 보수파 양쪽의 장단점과 그러한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진보적인 이 문재인 정부의 여당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대개 보면 이제 사회운동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인데 이 사회운동과 정치 집단의 생각은 뭐냐면요, 계몽된 지구 시민 사회를 지향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다문화 사회, 열린 사회를 지향하죠. 이 열린 사회, 지구 시민 사회의 가장 최대의 적은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생리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홍익인간을 한국 근대화 시기, 특히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 의해 오염된 변형된 민족주의 사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개념을 한국의 주류 교육계인 초중고 대학교에서 이제 폐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특히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란 분의 브랜드 이미지가 친일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자신의 컴플렉스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과도한 민족주의를 하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의 두 번째 버전의 좀 변형된 일본 극우파의 변형된 민족주의가 개입된 게 아니냐, 카피된 교육체제가 아니냐, 그게 이제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박정희 정부 때 단군 민족주의가 굉장히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또 대부분 이 단군 민족주의 사상 선상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보수파적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매금으로 현재 진보 민주 정부 집권 세력의 적은 바로 친일 사상, 친일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이러한 이 홍익인간마저도 그러한 것에 오염된 변형된 민족주의가 아니냐고 그런 오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한 것이 현재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17분인가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 홍익인간을 이제 이 한국의 주류 교육
사상에서 배제하게 되려고 하는 하나의 백그라운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 그 진보 집권 엘리트 집단이 말하는 그런 민주화 다양성 인정이라는 교육 개념이 그 유럽식 민주화 시민 교육을 지향하는데, 그게 상당히 내용을 보면은 뭐 지구적이고 보편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그 국수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한국 교육 이념에서 제거하려는 그런 진보파의 정치적 움직임이 완전히 현재 중지된 건 아니고 앞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고, 이것이 전적으로 홍익인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비롯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사실 이 홍익인간을 보면 아이러니컬하지만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 서구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계몽되고 성찰적이고 영성 있는, 심지어 영성까지 있는 그런 성숙한 지구 시민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퍼스펙티브를 정확하게 똑같이 지향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홍익인간 세상을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홍익인간은요, 어떤 그 한국 민족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주의, 국수주의적인 마치 유태인들의 민족주의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 보편적인 세계 사상의 근원적인 그 내용 컨텐츠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홍익인간에 대한 서구식 교육을 받은 한국 진보 지식층의 오해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주로 첫 번째로는 기존 주류사학파의 그 식민사학의 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뭐 자명하고요. 특히 이 한국 전통사상을 민족주의, 국수주의에 가둬놓는 프레임에서 이 민주주의 운동만 하던 진보 진영이 별 비판 없이 그거를 그대로 수용해버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진보 쪽 우연히 보면은 야당인 그 국힘당 쪽에서는 주로 이런 그 홍익인간이라든가 비주류 민족주의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한데 반해서 주류 쪽 그 반대로 여당 쪽에서는 좀 다원주의 그 문화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서로 양자가 갈라지는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장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역사 교과서를 보면 이상하게 왜 세계사 중심의 내용은 많아지는 데 비해서 국사가 축소되냐, 예,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오게 되죠. 이 세계 시민사회주의 입장 철학적 맥락에서 보면요, 한 국가의 그 국사라는 체계는 줄여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다 보편적인 세계사를 넓혀서 세계 시민주의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념성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집권하고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생각에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한국사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는 점점 흐려지게 돼 있고, 우리가 별 관심 없지만 아프리카사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사, 흑인의 뭐 민권운동사, 유럽, 핀란드의 소수민족의 역사 같은 것도 어느 순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양학 과정에서 컴펄서리, 그러니까 의무 과목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트렌드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전반적으로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체의 국사와 세계사 간의 그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집권 세력은 완전히 그런 개념이 없어서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서구식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으로 동양, 특히 한국사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강해요. 1990년대 초반 이래로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를 천명한 이후로 상당수의 많은 우리 그 학계 지식인들이 세계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점을요, 그 세계 시민주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 후면은 어떤 트렌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행할 것이라는 게 뻔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영국에 가서 세계 시민주의 사상을 공부하고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를 제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안과 해결점은 무엇인가? 제가 어느 이 대한사랑의 모임에서 한 1년 전에 한 얘기인데 이게 별로 많이 그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홍익인간에 관한 그 레퍼런스를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수천 편, 수만 편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과장하면. 근데 이런 주옥 같은 글들이요,
전부 다 우리나라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서고의 창고에 쌓여 있어요. 예, 저도 그 제가 공동으로 저작한 책도 지금 그 안에 쌓여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최선호 교수님께서 지금 그 멀리 아랍의 그 문명 세계에 계시는데 아마 영어로도 아마 잘 그 글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과 국제 출판을 통해서 오히려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을 적극적으로 서구 문명에 계몽할 필요가 있다. 즉 K문화라고 하는 한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지만은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중심 한류가 우리의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 문명, K 사상 문명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그 작업을 시작 안 한 건 아니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예로 들어 제가 설명하면 저도 그 프로젝트에 동참한 적이 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관료주의적인 문제 때문에 그 영문 번역에 관한 예산을 엄청나게 짜게 줍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영문 번역이 굉장히 그 아주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은 바로 그런 관료주의적인 그런 국가 기구의 예산을 통한 번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바로 세계적인 출판사, 국제적인 출판사, 영국이나 미국의 출판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이러한 좋은 글들이 좋은 영문의 퀄리티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 출판사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지식사회 서구 문명에 대한 사대주의를 역이용하자라는 게 제 주장인데 이것도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시민사회 운동의 부메랑 전략의 일종인데 서구에서 인정을 받고 다시 역으로 한국으로 역수입됐을 때 한국의 지식사회는 그걸 받아들이는 아주 나쁜 패단이 있습니다. 한국 자체 안에서는 막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한번 지구 한 바퀴 돌아와 가지고 딱 그 방탄소년단처럼 들어가면요 그냥 문 열고 오케이 해버립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그 단점을 우리가 바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최선우 교수님이 아주 잘 쓰신 논문을 영문으로 한 편 잘 쓰셔가지고 국제 저널지에도 게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의 통합된 책으로 텍스트로 만들어져서 출판사 서구의 출판사에서도 출판이 돼서 세계 널리 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 바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